반갑습니다. 락터 이재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집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읽기와 영화 보기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셔서 그 가재 도구를 처분을 하셨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이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가 이제 그 아버님 나이가 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책만큼 저희들한테 위로를 주고 감명을 주는 것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서 읽었던 여러 권들이 책들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밥상의 말이라는 책인데 저자는 목수정 님이고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창 시절을 마치고 프랑스 파리로 가셔서 프랑스 남자와 결혼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가족을 이루고 같이 거기 살아가시는 분인데 이제 글을 한 번씩 이렇게 적으셔서 우리나라에 책을 내시는 분입니다. 최근 신작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제목은 밥상의 말이고 이제 우리가 먹고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이 결국 우리 몸을 만드는 것은 그건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음식들을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또 우리 생각에 깊은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에 대한 어떤 작가의 사색이 여기 들어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작가가 이제 생활했던 어떤 시대의 상황이 저하고 거의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가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일 제가 이제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자폐증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1960년대, 70년대 자폐증이 5만 명당 1명이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50명당 1명으로 늘어났다고 되어져 있고 이 수치가 2050년에 12명 중에 1명으로 늘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러면 예는 어떻게 되느냐. 근데 2011년도 5월에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우리나라 자폐증 성향을 가진 아동이 38명당 1명이다. 이렇게 보고된 바가 있고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초등학생 5만 5천 명을 1대1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2.63%가 자폐증, 굉장히 높은 수치죠. 자폐증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의 어떤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실제 미국의 통계보다 우리나라에서 자폐증의 통계가 높게 나타난다. 이거 굉장히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목수정 작가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마도 자폐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다음에 음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폐증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제초제로 쓰고 있는 글리포세이트와 그다음에 그 강력한 제초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유전자 조작을 한 식물을 우리가 먹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포기한다는 게 자본주의라는 체제 하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갖다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잠시 왔다 잠시 가는데 이 공간에 너무 많은 피해를 끼치고 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변형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살고 않는가에 대한 어떤 자각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또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남녀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같이 오랫동안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어떤 그런 단락이었는데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19년 4월에 작년이네요.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세계 183개국 중에서 9번째 해당되는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85.6세로 일본,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전 세계 4위입니다. 4위인데 근데 한국 남성은 79.5세로 19위입니다. 조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제 뭐 가까운 일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의 어떤 평균 수명은 굉장히 높은 편인데 거의 1, 2등을 다투는데 남성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성평등 지수가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성평등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남녀의 기대 수명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과 한국처럼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 일본은 153개국 중에서 122위, 2019년도 통계입니다. 한국은 108위, 뭐 굉장히 하위권이죠. 그런데 이제 성평등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이제 어디냐면 아이슬란드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남자의 기대 수명은 82.2세, 여자의 기대 수명은 84.1세, 뭐 거의 남녀 간의 차이가 조금밖에 나지 않죠. 그래서 쭉 비교를 해보니까 성평등 지수가 차이가 적은 나라일수록 남녀가 공통적으로 같이 오랫동안 살고 성평등 지수가 낮은 나라일수록 여자는 오래 사는데 남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성평등 지수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조사 자료를 보면은 제주도 조사 자료인데 이게 전남대 박상철 교수님이 조사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100세 이상,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봤을 때 100세 이상 그 장수하시는 비율이 높은 도가 제주도죠. 근데 웃기게 제주도에서 100세 이상의 여성분들에 비해서 10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굉장히 작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남성들이 고니에 눌러앉아 여성을 부릴 때 여성들은 열심히 몸을 움직이며 자신의 건강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목수정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왜 그 말년에 프랑스에서 살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프랑스와 1세라는 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초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알프 산맥을 넘으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제자들과 넘으면서 가방에 몇 가지가 들어와 있었는데 그때 그 가방 안에 미완성작인 모나리자가 들어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파리에 그 가시면은 박물관에서 항상 모나리자를 보고 오시죠. 그 모나리자가 왜 이탈리아가 아니라 프랑스 파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 동성애자입니다. 그리고 왼손잡이고 그리고 혼외자입니다. 혼외자의 자식이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사실 실질적으로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뭐 이분이 채식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년에 이제 로리스의 성에서 살면서 자기가 직접 이제 재배한 어떤 여러 가지 채소나 곡물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프랑스 왕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채식주의를 고집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동물을 이렇게 대하는 물론 이분이 이제 젊었던 시절에 굉장히 해부학이나 여러 가지 생물학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인체의 구조나 동물의 구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의 어떤 구조가 또는 언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우리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물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동물들을 죽여서 우리의 음식으로 만드는 그런 어떤 식습관이 사실은 못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채식주의자로 넘어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동물을 죽여서 우리 음식으로 만드는 이런 식습관 때문에
인간에게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고자 했던 여러 가지 동물들, 집단 사육되고 그 다음에 항생제와 그 다음에 사료에 쩔어 있는 그런 어떤 동물들이 사육,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만들어지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몇백 년 전에 예언했던 우리 식습관,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제대로 먹고 제대로 우리가 생활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어떤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놀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되시면 한 번씩 굉장히 간단하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책 소개는 목수정 작가의 밥상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쪽에 메일 주소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락토 의학사전 동영상 찍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